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네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취득 관련된 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기초과정을 배웠네요. 자, 오늘은 보유세, 매년 내는 재산세, 그리고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또 납부합니다. 대표적인 보유세입니다.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먼저 뭐를 배운다? 재산세를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재산세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죠. 그 다음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납부하게 되네요. 그럼 재산세는 보유세이다. 그리고 재산세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현재는 항상 과세 기준일. 우리가 총론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합니까? 과세 기준일. 그래서 6월 1일 소유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재산세, 종부세는 항상 현재는 과세 기준일. 숫자로 뭐다? 6월 1일 날 성립하고, 그리고 재산세는 뭐다?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항상 6월 1일 계속적, 반복적으로 과세하는 대표적으로 보유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는 평균적으로 2문제, 종합부동산세도 2문제가 출제되거든요. 반드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재산세는 재산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입니다. 물건 보고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가겠죠? 물세. 그리고 재산세 부과 근거는 뭐다? 수익력입니다. 현재 수익은 소득세를 납부하지만 미래의 수익에 대해서는 뭐다? 재산세를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 근거는 담세력입니다. 세금 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가 아니라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재산세, 종부세는 미래의 수익력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동산은 미래에 계속 가치가 증가하죠. 대부분 물론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그래서 재산세는 지금 벌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수익력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수익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수익을 보고 과세하는 것을 응익과세라고 얘기합니다. 응익과세. 자, 그리고 소유자별로 합산도 합니다. 그래서 인세. 그래서 이 재산세는 특징이 물건별로 개별 과세하는 물세도 있고 토지에 대해서는 뭐다?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인세다. 그래서 이 재산세는 원칙이 물세다. 그러나 토지의 일부는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인세 성격도 있다. 그리고 4번은 필수죠. 재산세는 신고납부가 아니라 고지납부. 때가 되면 정부가 세금을 결정해서 고지서를 발급한다. 무슨 징수? 보통징수. 그래서 연체합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없어요. 납부 기한 안에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금. 그래서 이거는 뭐다? 금리, 연체이자 몇 프로부터요? 3%. 그래서 재산세는 가산세가 없어요. 오로지 가산금, 금리, 연체이자, 이자를 본세에 가산하는 거죠? 3%.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므로 돈이 모자란다.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돈이 없다. 물납.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 물납 및 분할 납부를 두고 있는 세금은 딱 하나, 재산세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세금은 6번 현황 부과 원칙입니다.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뭐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거죠. 사실에 따라 과세하는 게 세금입니다. 자, 그리고 재산세는 소액 징수면제 제도,
그래서 소액은 징수를 안 하겠다. 그래서 고지서 1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입니다. 2,000원 미만일 때는 소액 징수 면제제도가 있고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다. 매년 내는 세금은 너무 많이 부과하면 안 되죠. 한도가 있다. 전년도 비해서 해당 연도는 세부담 상한 제도를 두고 있다. 자, 여러 가지 개요 및 특징을 설명했네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은 뭘로 들어간다, 이제?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과세 주체. 과세권자죠? 누가 세금을 부과하느냐? 항상 원칙은 뭐다? 지방세는 물세입니다. 원칙이 물건 따라다녀. 그래서 과세 대상 재산의 소재지. 누가 부과한다? 시군구.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온다. 그럼 도지역에서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걷어가는 세금이고 자치구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 걷어가는 세금이다. 그래서 재산세는 시군구세. 우리가 취득세는 뭐라고 배웠어요? 힘센 자가 걷어가는 특광도세. 등록면허세는 도구세. 그리고 재산세는 시군구세. 줄여서 시군세. 단 서울은 어떻게 한다? 특별시장과 구청장이 공동과세합니다. 서울은. 특별시는 서울이죠. 특별시는 서울은 구의 경우 재산세, 부동산만 되죠.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자치구청장과 특별시장이 50%씩 공동과세합니다. 그래서 특별시 재정으로 쓰는 게 아니라 특별시에서 재산세 50%를 걷어가지고 구청, 재정이 열악한 구청에 재정 지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원칙은 시군구, 단 서울은 뭐다? 특별시세 구세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특별시는 어떻게 한다? 재산세를 공동과세한다. 그래서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특별시세 및 구세라고 얘기한다. 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취득세 납부해야죠. 그럼 취득세는 서울이다. 서울이 같은 경우는 누가 걷어가요? 특별시장이 걷어가는 세금이죠. 서울을 예를 들었네요. 그럼 분양받고 이제 매년 어떻게 한다? 재산세 납부해야죠. 누가 걷어간다? 힘이 약한 자, 구청장. 서울은 특별시장과 구청장이 50%씩 공동과세한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도 이게 필수예요. 주요 지방세, 과세주체별 비교. 그래도 취득세는 힘센 자가 걷어가는 특광도, 권한이 많잖아요. 등록면허세, 여러분들 동네 길 건너서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등록면허세. 그럼 서울 같은 경우는 등록면허세는 서울은 누가 걷어간다? 자치구. 지방은 누가 걷어간다? 도지사.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도구세다. 그리고 재산세는 금방 했죠? 시군구. 딱 세 가지는 필수예요. 그럼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특별시세가 아닌 것 하면 뭐를 찍어야 돼요? 특별시세가 아닌 것. 등록면허세가 답이죠? 도구세잖아요. 그러나 특별시세. 그리고 재산세도 아까 금방 배웠죠? 자치구청장과 서울특별시장이 공동과세한다. 그래서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특별시세가 아닌 건 뭐가 답이다? 등록면허세가 답이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는 기초과정에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과세대상. 무엇을 보유했을 때 과세대상이 될 것인가? 과세 물건, 과세 객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재산세 대상은 5개입니다. 손가락 5개. 토, 건, 주, 선, 항 5개.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차량하면 큰일 나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주택. 그런데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독이나 공동주택에 거주했다. 그러면 고지서가 어떻게 날라오나요?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럼 상가는 건물분 따로, 토지분 따로. 그래도 주택은 포인트가 뭐다? 통합한다. 공시가격으로 부과하죠. 그래서 3번 출제된 거. 토지 건축물 속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해서 따로 주택분 재산세 따로따로 과세하죠. 그리고 항상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뭐 기준으로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 그래서 세법은 원칙이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부상은 주택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세금은 업무용으로 과세한다. 이게 현황부과 원칙, 실질과세 원칙이죠. 자, 반드시 5개를 정리해야 돼요. 토, 건, 주, 선, 항 5개. 재산세 대상입니다. 자, 그럼 토지가 뭐냐? 자, 토지는 우리가 지적법에서 공간법 법률에 따라서 토지의 지목은 20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알 필요 없고 토지는 뭐냐? 토지는 사실상 토지다. 항상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그래도 토지를 갖고 있으면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토지분 재산세. 자, 그래서 사실상 토지가 나와 있죠? 얘가 나와 있고 공부상 토지를 말한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토지가 있다. 자, 그 다음 건축물. 자, 지방세에서는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라고 얘기한다. 사후에서 줄여서 건물이라고도 얘기한다.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건물을 갖고 있으면 건물분 재산세. 그래서 다만 이게 포인트죠. 주택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갑니다. 제외. 자, 그 다음 주택. 가장 중요한 게 주택이네요. 자, 범위. 주택은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자, 포인트가 뭐죠? 토지 건축물 범위에서 뭐다? 토지 건축물을 물어볼 때 주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3번 출제됐죠?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주택이 뭐예요? 주택은 어쩌고 저쩌고 5글자로 주거용 건물, 주거 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된 건축물, 줄여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하죠. 그래서 세법은 뭐와 뭘로 구분한다? 단독과 공동. 그럼 고지서 날라올 때 어떻게 날라오나요?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통합해서. 그리고 2번 주택의 부속 토지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항상 보다 10배. 바닥 너무 넓으면 안 되죠. 연면적하면 안 돼요.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뭐로 본다? 부속 토지로 본다. 2번 출제됐어요. 20배 하면 안 돼요. 연면적 하면 안 돼요. 바닥 면적 10배. 그래서 숫자는 느낌으로 가는 거다. 원래 바닥 면적은 열 받죠? 열 받는다. 10배. 이렇게 숫자는 느낌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암기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포인트는 몇 번이다? 3번. 주택은, 자, 주택이잖아. 주거용 건물과 부속 토지를 뭐다? 합산하여 통합해서 오로지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고로 주택용 건물과 부속 토지는 뭐다? 토지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오로지 주택분 재산세로 갑니다. 자, 이런 참고가 가끔 시험에 나오죠? 자, 무슨 주택? 겸용주택. 겸용이 뭐다? 일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뭐다?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사회에서 뭐라 그런다? 상가주택, 점포주택. 겸한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한동. 한동과 일구 헷갈리면 안 돼. 한동은 뭐다? 주상, 복합, 아파트. 한동은
그럼 1구는 뭐다? 상가주택, 1인 소유. 상가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한동은 주상복합아파트는 따로따로 본다. 집합건물이죠? 구분 소유가 가능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는 아파트야. 다 구분 소유가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는 뭐다? 상가. 다 구분 소유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동이라고 나오면 주상복합 아파트다. 구분 소유가 가능한 집합건물. 그래서 집은 집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본다. 그래서 결론이 뭐다? 주거용에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게 답이에요. 나머지는 지금 기초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거용에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자, 그리고 만약에 부속 토지가 있잖아요. 부속 토지를 나눠야죠. 어떻게? 주택 땅과 상가 땅으로 안분을 해야죠. 그래서 항상 부속 토지를 나눌 때 기준은 무슨 비율이다? 면적 비율에 따라 내 집의 면적, 내 상가의 면적이 크기에 따라 부속 토지가 결정되죠. 그래서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눈다?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한다. 중요한 거는 뭐 한동은 따로따로 본다. 이유는 구분 소유가 가능한 집합 건물이므로 그 따로따로 본다는 뜻은 뭐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럼 나머지는 뭘로 본다? 상가로 본다. 그 뜻이네요. 자, 1구. 자, 1구는 1인 소유, 상가주택, 점포주택이죠? 그럼 이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포인트가 뭐다? 50% 이상. 50% 이상은 상가로 안 보고 주택으로 본다. 왜 그럴까요? 상가보다 주택이 세금이 덜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요건이 뭐다? 50% 이상. 이럴 때는 상가로 안 보고 주택으로 본다. 이 숫자를 기억 잘해야 돼요. 50% 이상은 한글로 어떻게 풀어요? 크거나 같을 때는 전부 주택으로 본다. 그 뜻이죠? 그래서 요건이 뭐다?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은 요건이야, 요건. 요렇게. 그래서 요건이 이렇다 이거지. 그럼 60% 이상, 60% 이상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요건이 50% 이상이니까 이상 틀려. 그러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뭐다? 60%인 경우. 이거는 범위잖아. 이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을 물어보는지 범위를 물어보는지 절대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가서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건을 암기해야죠. 50% 이상, 30% 이상, 60% 이상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범위잖아. 60%인 경우는 50% 이상에 포함되죠. 범위니까 옳은 지문. 그래서 요건이 뭐다? 50% 이상. 크거나 같을 때. 그러나 60% 이상 하면 틀려요. 그러나 60%인 경우는 50% 이상 범위에 들어가니까 맞는 지문입니다. 자, 기초과정에서는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선박, 항공기 이런 거. 자, 선박은 배죠? 그래서 명칭예하를 불문한 모든 배를 선박이라 그래. 그럼 선박은 매년 선박분 재산세. 그리고 항공기는 뭐다? 사람이 탑승 조종. 유인항공기죠? 사람이 탑승 조종하는 모든 비행기구를 항공기라 그런다. 그래서 결론. 재산세 대상은 몇 개다? 5개. 딱 손가락, 토, 건, 주, 선, 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택이다. 그래서 주택은 흩어지지 않아요.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오로지 주택분 재산세로 가고 그 다음 이 주택, 이 겸용주택이죠. 한 동은 주상복합 아파트로서 따로따로 본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1구는 50% 이상일 때는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상가주택, 점포주택, 한동과 1구를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자, 재산세 현황 부과다. 자, 세 번째 하는 거죠. 자, 포인트는 뭐다?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이 다를 때는 무슨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그럼 여기까지는 옳은 지문입니다. 다만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달리 이용해 사실상으로 부담이 낮아졌다. 달리 사실상 달리 이용한 게 100만 원이야. 근데 공부상 등재 현황으로 부과하니까 200만 원이 나와. 그럴 때는 세부담이 낮아졌죠? 그럼 100만 원을 무시하고 200만 원을 걷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다?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사실상 하면 큰일 나요. 공부상. 원칙은 사실상. 그러나 달리 이용함으로써 세부담이 낮아질 때는 뭐다? 꼼수 부렸잖아. 100만 원을 안 걷고 뭐다? 200만 원을 걷겠다. 공부상. 그래서 대표 예가 뭐가 있나요? 주거용 건물입니다. 공부상은 주거용 건물, 주택인데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되면 원칙이 뭐다? 업무용 건축물로 적용한다. 그 뜻이죠? 단 어떻게 한다?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질 때는 사실상이 아니라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과세한다는 뜻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포인트가 딱 돼 있네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합니다. 제외한 토지. 토지, 나대지나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죠. 토지. 항상 토지 속에는 무슨 토지를 제외한다?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해서 토지분 재산세. 자, 그 다음 건축물도 나와 있죠? 주택 이외 건축물 건물분 재산세. 그러나 주택은 어떻게 한다? 토지 건물을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 그리고 선박 항공기도 구분해서 선박 재산세, 항공기 재산세. 포인트는 뭐라고요? 주택 통합해서 주택분. 그럼 상가는 어떻게 계산해요? 여름에는 건물분 재산세, 가을에는 토지분 재산세. 이렇게 따로따로 고지서가 날라오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산세를 자르려면 집이 있어야 돼요. 성인들은. 결혼하신 분들. 그래서 주택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날라오지 않죠? 주택분 재산세로 2분의 1은 7월, 2분의 1은 9월 달에 날라와요. 그러나 상가를 갖고 있다. 여름에는 건물분, 가을에는 토지분 따로따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대상은 5개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이번에 그 출제될 수 있는 겁니다. 자, 토지분 과세 대상. 그래서 기초만 알고 가면 됩니다. 토지는 어떻게 한다?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세금 계산하는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재산세 대상 토지는 항상 뭐다? 관할구역 안에. 자기 동네. 무슨 구하면 구 안에 법인도 내야 되고 개인도 토지분 재산세를 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토지는 이용 현황에 따라 세금이 쌀 수도 있고 세금이 비쌀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구분한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와 별도 합산인의 합산, 종합 합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차별적으로 과세를 합니다. 포인트가 뭐다? 별도 합산. 그래서 관할구역 안에 있는 토지인데 별도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으면 합산합니다. 인세. 종합으로 가는 땅이 있다면 합산합니다. 분리는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과세한다. 그래서 박스를 이해하고 이제 다음 과정을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는 어떻게 구분한다? 세 가지로 분리, 별도, 합산, 종합, 합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뭐만? 토지만. 그래서 토지는 뭐다? 우리나라 전국토는 좁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토지가 있고 비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토지가 있겠죠? 그래서 토지는 뭐다? 저율,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게 있고 높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게 있다. 합쳐서 분리입니다. 그럼 외우지 말고 가장 세금이 싼 낮은 세율, 생산 공급 목적 또는 뭐다? 공익 목적, 가장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가장 싼 저율 분리. 그 다음 고율 분리는 뭐다? 사치 목적입니다. 사치 목적, 골프장 땅, 고급 오락장 땅, 사치 목적은 가장 비싼 고율 분리다. 그래서 분리는 저율과 고율로 나눈다. 그 다음 별도 합산은 어떤 땅이야? 사업 목적 땅. 그래서 사업 목적 땅은 별도 합산으로 가고 그 다음 투기 목적 땅은 어디로 간다? 종합 합산. 그래서 이 기본 개념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기본 개념. 자, 토지는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 분리, 별도, 종합으로 구분한다. 분리는 어떤 땅이다? 생산, 공급, 공익 목적, 저율 분리. 사치 목적은 제일 비싸, 고율 분리. 그리고 별도 합산은 상가, 사무실처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따로 띄어서 별도 합산. 그리고 종합 합산은 분리가 아닌 것, 별도가 아닌 건 종합으로 갑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나대지 등 투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잡아놓으면 이제 나중에 코스에서 배울 때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이거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이제 34회 때요. 그래서 저율과 고율을 합쳐서 분리과세. 어떤 땅? 생산, 공급, 공익, 사치 목적. 사업 목적은 어디로 간다? 별도 합산. 그리고 나대지 등 투기 목적은 어디로 간다? 종합 합산. 그래서 결론은 뭐다? 토지. 토지는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로 구분한다. 토지만. 자, 요 정도 알아두시고요. 요런 거. 자,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코스에 배워요. 자, 기본 개념만 용어 정리니까. 자, 그 다음 납세 의무자. 언제나 출제되는 거 이제. 필수입니다.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일까? 아까 배웠죠? 항상 현재는 6월 1일. 과세 기준연재 소유자다. 거주자, 비거주자 가정 않고 모두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서 6월 1일 법에서 열거된 재산을 갖고 있을 때는 6월 1일 소유자가 1년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뭐다? 6월 1일. 5글자로 뭐라 그런다?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그럼 원칙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므로 누가 낸다? 공부상이 아니라 누가 내는 겁니다. 사실상 소유자가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현재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실상 소유자가 내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상 소유자 판단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잔금 기준입니다. 또는 등기 기준으로 따져요. 그래서 5월 31일까지 잔금이 끝나거나 등기가 됐을 때는 1년분 누가 낼까요? 매수자. 왜? 기준은 6월 1일 기준이니까. 그래서 6월 1일까지 잔금이 끝나면 1년치 누가 낸다? 매수자가. 그리고 6월 2일부터는 1년분 누가 낼까요? 매도자. 이거 5번 출제됐어요. 가운데 수와 가운데 도를 헷갈리면 안 돼요. 자, 6월 1일 날 잔금 받으면 1년치 누가 낸다? 매수자. 예, 6월 1일 주인이니까. 6월 2일부터 잔금 받으면 팔고 가더라도 매도자가 내는 거예요. 왜? 매도자가 소유자이므로. 그래서 1일까지는 수자가 내고 2일부터는 1년치 누가 낸다? 매도자. 그래서 원칙은 뭐다? 사실상 소유자가 1년치를 낸다. 그래서 6월 1일까지 잔금이 끝나면 6월 1일 소유자는 매수자니까 매수자.
6월 2일부터 잔금이 끝나면은 1년치 매도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이유는 6월 1일 소유자였으므로. 그래서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근데 단독 소유가 아니라 공유. 자, 공유재산이네. 부부간의 공동 소유다. 그러면 고지서가 따로따로 날라와. 그래서 공유는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누가 납세 의무가 된다? 지분, 권자예요. 권자, 지분만. 큰 자 그러면 안 돼요. 1인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괄호, 지분 표시가 없을 때도 뭐다? 균등한 걸로 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공동 소유인데 분할 등기를 안 했어. 그럼 분할 등기를 안 하면 지분 표시가 없죠? 그래서 균등한 걸로 보아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지분, 권자. 그래서 결론, 공유는 무조건 지분권자다. 지분권자네요.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뭐다? 주택이네. 항상 주택은 조심해야 돼요. 주택.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 주택이죠? 주택이야. 자, 건물은 갑소유, 땅은 을소유. 이렇게 소유자가 다르네. 포인트가 뭐다? 주택. 그래서 이 주택은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아까 어떻게 배웠어요? 무조건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합산해서 뭐를 계산한다? 산출세. 이게 1번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토지 건물을 어떻게 한다? 토지 건물을 합산하여 1번 뭐를 계산한다? 산출세. 그래서 산출세 앞에 뭐가 생략됐다? 주택이니까 토지 건물을 합산하여 통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했죠? 그럼 이거를 소유자가 다르니까 2번은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눌 때 기준은 이 토지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있어요. 1년에 한번 만들어 놓죠? 무슨 비율로 안분한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그래서 주택은 토지건물을 합산하여 1번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나눠야죠. 그래서 세금을 나눌 때 기준은 뭘로 나눠라? 시가표준액 비율. 자, 그 다음 3번. 자,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됐죠? 이거는 신탁법이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신탁회사에. 그래서 이거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위탁자. 그래서 우리가 신탁법에 따라 맡기잖아요. 갑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야. 신탁회사. 그래서 신탁법이죠? 신탁법. 그래서 등기부에 신탁법에 의해서 등기가 됐어. 그럼 갑을 뭐라 그래요? 실질 소유자, 위탁자. 그리고 받는 자를 뭐라 그래요? 수탁자. 그래서 모든 세금은 실질 소유자가 낸다. 이럴 때는 수탁자가 아니라 실질 소유자인 뭐다? 위탁자. 수탁자 그러면 안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예외. 의제 납세의무자가 나오네요. 자,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소유권 변동. 자, 소유권 변동이 뭐예요? 잔금이 끝났다는 거야. 매매 등의 사유로. 매매상, 그럼 이제 원칙은 뭐다? 6월 1일. 누가 낸다고 그랬어요? 사실상 소유자가 내는 겁니다. 원칙은. 자,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네요.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다. 무슨 뜻일까요? 잔금은 끝났는데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 등기를 안 해간다고요. 그럼 이제 신고를 안 했어.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를 안 하면 누가 납세의무자다?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다르잖아요. 갑돌이가 실질 소유자고 을돌이는 공부상 소유자예요. 그래서
매수자죠? 매수자가 소유자잖아요. 공부상 소유자는 매도자다. 그래서 매도자가 뭐다? 갑에게 판 거예요. 근데 갑이 잔금이 끝나는데 갑 거잖아. 갑이 등기를 안 해가. 그럼 가만히 있으면 뭐다? 을에게 날라오죠? 을은 신고하라. 누구를? 갑을. 그래서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안 하면 정부는 갑을 몰라.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라온다.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는 어떨 때만 답이 된다.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다. 그래서 뭐다? 을이 갑을 신고해야죠. 그럼 안 하면 공부상. 그래서 이럴 때는 공부상 소유자. 신고를 하면 사실상 소유자가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2번도 원리는 똑같아요. 2번도. 자, 공부상은 개인명이야. 근데 사실상은 종종재산이야. 그럼 정부는 계속 고지서를 누구에게 날라와? 개인에게. 정부는 종중을 모르니까. 그래서 종중 소유물 신고하지 아니하면 공부상. 만약에 신고하면 종중에게 날아가겠죠? 이렇게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신고 여부에 따라 납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률에 따라 파산 종결 결정까지. 그래서 파산 선고 결정까지는 뭐다? 사실상 소유자 파악이 힘들어요. 그럼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 날아간다? 공부상. 공부상. 자, 그 다음 4번. 상속을 받았네. 상속을 받았는데 뭐가 됐어?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재산 분할 중에 있다. 그럼 정부는 상속인을 모르죠? 세금은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둘 다 안 됐어요.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되면 누가 납세의무자다? 고지서를 주된 상속자에게 날아간다. 그럼 주된 상속자가 어떤 자냐? 민법상 가장 지분이 높은 사람. 그 지분이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일 때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지문이 너무 기니까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연장자.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은 필수입니다. 매수계약자. 매도계약자 하면 안 돼요. 언제나 이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포인트가 뭐다? 국가 등 과세권자죠.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앤드 연부. 연부가 뭐냐면은 나중에 배워요. 잔금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을 연부라 그래요. 무상. 자, 예를 들어서 국가 등으로부터 갑돌이가 연부 취득합니다. 연부 취득하는 거야. 계약서를 5년 썼어. 5년. 그래서 연부는 매년 세금 내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한 번 내고, 2번 내고, 3번 내고, 4번 내고, 한 번 남아있잖아요. 한 번. 5년이 돼야 매수자 거니까. 근데 잔금이 안 끝났어. 잔금이 안 끝나는데 매수자가 뭐를 받은 거야?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그럼 이럴 때는 국가가 아니라 누가 납세의무자다? 매수계약자. 포인트는 뭐다? 무상. 아직 잔금 한 번 남아있죠?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더라도 무상으로 받은 자. 이거를 뭐라 그래요? 매수계약자. 우리가 재산세 부과 근거는 뭐라 그랬어요? 수익력. 그럼 소유권은 누구 거야? 국가 거야. 국가 거지만 잔금 전에 매수계약자죠. 매수계약자가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는 수익은 누가 챙겨? 매수계약자. 미래의 수익. 그래서 이 매수계약자가 답이 될 때는 국가 등 and 뭐다? 연부. 연부입니다. 연부. and 무상.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됐을 때는 매수자 하면 안 돼요. 매수계약자. 네, 잔금이 안 끝났으므로. 그래서 매수자가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으면 매수계약자. 매도계약자 하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가 기초입니다.
자, 그 다음 사업시행자. 자,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 환지 방식이죠.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땅, 어떤 땅이야?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누구 거야? 사업시행자. 이럴 때 납세무자는 누구다? 사업시행자. 그래서 이 지문은 뭐에 속으면 안 돼요?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 속으면 안 돼요.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 자, 그리고 7번은 뭐다? 수입하는 자,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선박만 들어갑니다. 재산세 대상은 토, 건주, 선항. 부동산은 수입을 못하잖아요. 항공기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면 수입하는 자. 근데 소유권은 누구 거야? 외국인 소유지. 근데 내 것도 아닌데 세금을 내는 거죠? 왜? 수입하는 자가 미래에 수익이 생기니까. 그래서 재산세 부과 근거는 내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수익을 얻는 자가 법상 납세무자다. 고로 외국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납세무자는 누구다? 수입하는 자.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이 사용자가 나와 있네요. 자, 사용자는 어떨 때?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보다 사용자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에요? 재산의 소유자가 행방불명. 그래서 소송 중에 있거나 행방불명, 생사불명이 있을 때는 사실상 소유자가 없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그 재산을 사용하는 뭐다? 사용자. 그래서 사용자는 어떨 때만 답이 된다?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 사용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납세무자가 끝났네요. 자, 화면을 통해서 기본 마무리 짓죠. 항상 원칙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므로 6월 1일 현재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사실상 소유자. 그래서 6월 1일 기준이죠. 6월 1일. 그래서 6월 1일까지 잔금 기준이에요. 잔금이 끝나면 누가 낸다? 매수자. 전에도 매수자. 그럼 6월 2일부터는 1년치 누가 낸다? 매도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6월 2일 날 잔금을 주고받았어. 그럼 1년치 누가 내? 매도자. 왜? 6월 1일 소유자였으므로. 그럼 만약에 5월 30일 날 잔금 끝나면 1년치 누가 내는 거야? 매수자. 6월 2일 날 잔금 끝나면 1년치 누가 내? 매도자. 이렇게 당일 날도 매수자. 그럼 잔금이 끝났잖아. 5월 말일. 그럼 6월 1일 날 이 집에 누가 자? 잠자는 자 매수자. 6월 1일 잔금 받았죠? 잔금 받고 이사 오고 가잖아요. 그럼 6월 1일 날 잔금 주고받으면 이 집에 누가 자는 거야? 6월 1일 매수자가 자지. 그럼 6월 2일부터 잔금 받으면 매도자. 6월 1일 누가 잤어? 매도자가. 자고 잔금 받고 가잖아요. 그래서 6월 1일 잠자는 자가 낸다. 그럼 6월 8일 날 잔금 받으면 1년치 누가 내? 매도자. 팔고 가더라도 6월 1일 누가 잤었어? 매도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1일까지는 수자. 2일부터는 도자가 된다. 자, 그 다음. 자, 항상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죠? 그럼 6월 1일 소유자가 내는데 뭐다? 잔금이 끝났어. 잔금이 끝나는데 신고를 안 해. 그럼 신고를 안 하면 정부는 사실상 소유자를 모르죠? 공부상. 신고하면 뭐다? 사실상 소유자. 잔금이 끝나는데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를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공부상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라오고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다. 이렇게 매매 등은 뭐다?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네요. 그래서 세법은 어렵게 접근하면 안 돼요. 누구나가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또는 기초 강의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재산세 부가징수가 나와 있죠? 재산세 부가징수.
부가징수를 뭐라 그래요? 납세 절차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이 부가징수. 그래서 항상 과세기준은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 자, 납기. 납기가 뭐예요? 납부. 기간의 약자입니다. 납기.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고지서에 딱 보면 뭐가 찍혀 있어? 납부 기간이 찍혀 있고, 그죠? 그럼 납부 기간 안에 납부를 안 하면 연체이자가 붙죠? 납기 후 금액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납기는 항상 보유세는 약 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름. 자, 정기분. 자, 정기적으로 고지서가 날라오네요. 정기분 납기는 토지는 9월 16일. 토지는 9월 16일. 건축물은 7월 16일. 약 보름이잖아. 이거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건물분은 빨리 날라와.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가 납기고 토지는 밑에 있죠? 9월 16일. 절대로 뒤바뀌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있어? 주택. 자, 주택은 어떻게 날라와요? 2분의 1, 2분의 1. 왜 2분의 1이 날라와? 토지 건물을 합산했으므로. 그래서 2분의 1은 7월 16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한꺼번에 날라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럼 유예는 뭐예요? 20만 원 초과. 그래서 20만 원 이하는 소액이니까 한꺼번에 7월. 그래서 이 주택은 2분의 1은 주택에만 쓰는 거예요. 주택에만 쓴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자, 선박도 7월. 항공기도 7월. 뭐만 9월이다. 토지. 그리고 주택은 2분의 1, 2분의 1. 단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이게 정기적으로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수시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은 누락, 위법, 차구 등이 있으면 뭐다? 모든 세금은 포인트가 뭐다?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세금이 들어오죠. 자,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죠. 자, 재산세 납부. 자, 주택부는 2분의 1은 7월 16일. 2분의 1은 9월 16일. 단 20만 원 이하는 일시에 한꺼번에. 그리고 건물분, 선박분, 항공기는 7월. 주의하자. 토지분은 9월 16일부터 말일. 주택은 2분의 1, 2분의 1. 2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2분의 1이 없어요. 7월 16일, 7월 말일까지 일시. 한꺼번에.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납부 기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